안녕하세요. 오늘도 송타하셨나요? 경제전문 BJ 럭키제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전부 10%였죠. 전체적으로 많이 급락했고요. 오늘은 7월 12일 월요일인데 월요일 기준 전부 빨간색이네요. 배당주는 주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떨어지면 또 오르고 떨어졌을 때 준비하셔야 되겠죠. 아모레 퍼시픽 최근에 많이 떨어졌네요. 순서 시작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최근에 주식 방송 좀 많이 보시고 주식 관심 있어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주식이실 거예요. 화장품 주식 과거에 어땠나요? 3월이 조금 지난 후부터 해서 이제 백신 보급도 좀 빨라지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조만간 마스크를 벗겠구나. 마스크를 벗으면 어떻게 된다? 화장품 관련주가 급등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1월부터인가요? 1월부터 올랐네요. 말 그대로. 그때는 일반적으로 좀 올랐던 것 같고 3월부터 좀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증권방송에서도 언급이 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최고가 30만원 선까지 고점을 한번 찍고 그 이후 어떻게 됐죠?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코로나가 좀 빨리빨리 안 잡혀요. 특히 최근에 급락을 했죠. 급락한 이유는 뭘까요? 전체적으로 급락을 한 부분이 델타 변이 때문에 예상보다 우리의 추측보다 마스크를 늦게 벗겠구나. 그럼 어떻다? 마스크 벗는 시기가 늦어지니까 당연히 화장품 관련 업황도 당연히 좋아지는 시기가 뒤로 늦춰지겠죠. 그 개념으로 해서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어요. 하지만 어떻죠? 언젠간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것이고 화장품 업종은 좋아질 것이고 물론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지만 미리미리 주식은 저점일 때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모레 퍼시픽, 자 2018년도 5조 5천억와 매출이 엄청나요. 그렇죠? 작년 코로나인데도 4조 4천억을 기록을 했어요. 물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 3,300억 원, 2,200억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200억 원 수준에 그쳤어요. 그래도 적자를 안 본 게 어디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도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선방을 했던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00억 원으로 증권사에서 추정을 하고 있긴 한데 말 그대로 19년도보다는 1.5배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델타 변이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추정치대로 갈지 안 갈지는 제가 확답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20% 정도 추정치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 3천억 원 정도 단기순이익은 달성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다? 2019년도보다는 1.5배 가량은 그래도 증가하는 단기순이익을 낼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2021년 1분기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벌써 1,800원 단기 순이익을 냈어요. 신기하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 화장을 열심히 하시나 봐요. 한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화장을 좀 안 하고 하시다가 그래도 지겹잖아요. 이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좀 이쁘게 좀 꾸미고 연애도 좀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1,800억 원 이렇게 올랐고요. 2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오히려 1분기보다 훨씬 더 절반 수준으로 지금은 증권사 추정치는 1,000억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한 900억 요 정도로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작년 대비 10배 이상, 재작년 대비 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도 거의 1.5배 가량은 단기순이익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종목 자체는 좋아요. 되었던 작년보다 10배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한 건 너무 당연한데 중요한 부분은 현재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마스크 벗는 기간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좋아지는 시기도 뒤로 밀리면 밀릴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어떻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나 제가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긴 참 애매했어요. 27만원 선 요 선에서 제가 26만원 선 요 선에서도 추천을 드리기도 참 애매했고 오르다가 또 하락할 수도 있고 또 30만원 선까지 갈 거라는 확신도 안 서니까 30만원 그 부분에 추천하기가 애매했죠. 그리고 30만원 선에서는 당연히 추천을 함부로 못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20% 급락한 24만원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추천을 드리려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솔직히 오르는 종목을 잡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저는 매번 이렇게 하락해서 조정받는 종목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르는 종목도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많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오르는 종목 중에 투자한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 제가 밑에서 추천을 드렸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매수를 하고 움직임이 계속 행보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봤었어요. 그 아래쪽에서 저 같은 경우 14만원대에서 매수를 하긴 했는데 조금 지켜봤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가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추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매도 타이밍을 제가 뭐라고 추천을 드려야 될지 참 애매한 종목이죠. 이런 종목. 그리고 저 또한 신이 아닌 이상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00%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날 7월 초 정도에 솔직히 거의 2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20% 30% 정도 급등을 했으면 여기서 이날 7월 1일에 꺾이더라고요. 장 후반에 강하게 밀려서 떨어졌고 아니나 다를까 시작은 살짝 위에서 하긴 했지만 이날도 한 번 더 밀려졌어요. 그래서 7월 2일자로 해서 그 다음날 7월 5일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떨어졌고 저는 7월 2일자로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했거든요. 20몇 프로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뭐 이 종목 자체가 뭐 40% 50% 2배 뭐 이런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20, 30% 수준에서 저는 여기서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살짝 떨어지는구나 역시 예상대로구나 했지만 주가는 더 올라가요. 이 정도는 저도 예상을 못하는 바였죠. 그래서 함부로 이런 종목은 매도 타이밍을 여기서 무조건 매도해라 이렇게 짚기도 좀 애매했고 왜냐면 위에 저항선이 물량이 나오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상승하는 종목을 잡고 있는 게 경동 나비엔을 잡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때도 조정을 한번 받길래 여기서 한번 눌려지길래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 어떤 호재가 있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보일러 시스템 자체가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탄소가 배출이 너무 많이 되고 너무 환경적으로 안 좋은 상태라서 이걸 콘덴싱으로 보일러를 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럼 중국 시장에 경동 나비엔이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거나 그런 메리트가 있겠구나라는 게 정보가 흘러나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애매하잖아요. 전고점에서 여기서 꺾일지 여기서 어떻게 갈지 저는 아직도 들고 있어요. 적어도 전고점 7만원 선까지 갈 거라 생각하고 들고 있지만 요것도 참 애매하죠. 매도 타임 매수 타이밍. 하이브 한번 짚어볼게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횡보 후에 조금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길래 다시 잡았어요. 여기서 횡보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오르길래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여튼 이게 참 애매해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래쪽 지지선이 너무 견고해요. 이제는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는 아시잖아요. 적어도 아래쪽 거래량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체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떻다? 물량이 여기 쌓여있다. 23만원대에서 22만 6천원대 이 지점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물량이 쌓이는 부분 요 정도는 다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반등해 나갈 것이다.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기 힘들 것이다.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한번 뚫고 내려와 준다 하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급반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추천드리기가 너무 편한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1차 저항선도 차트상 여기서 보기가 편하시고 2차 저항선도 보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량을 언제 줄여라 짚어드리기가 너무 좋은 종목이고 주가를 예상하기도 너무 편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일단 드리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결과론적으로 언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임 추천 드리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일단 저는 지금 시점에서 물량을 어제 오늘 최근에 물량을 좀 많이 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23만원 선 요 위에서 물론 지금도 상관없고요. 23만원 선 위에서 30% 이상 담으셔도 되고요. 만에 하나 22만 7천원, 22만 8천원 요 선에서는 30% 정도 물량을 넉넉히 담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에 하나 21만원 선까지 깨준다면 50% 이상 담아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익 실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물량을 좀 약 20-30%밖에 안 담으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30만원이 물론 전고점이지만 여기서 저항선을 받을 수 있으니까 30만원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말자고요. 그래서 29만원 선까지 넉넉히 느긋하게 기다려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빨리 보고 싶다, 그리고 현금화를 빨리 하고 싶다, 또는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6만원 선에서 26만 5천원 요 사이에서 물량을 좀 줄이시면서 이익 실현을 하셔도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제가 다른 종목들 뭐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을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 종목은 언제를 매도해야 될지 수시로 보고 그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매수 타이밍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은 어떻다? 주가의 움직임이 너무 아래쪽에서 반등하고 위에서 저항을 좀 받고 요게 너무
너무 판단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 판단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부분에서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타이밍 안 보고 중장기적으로 며칠씩 주식을 못 볼 때도 있어. 해외 출장도 가고 그런 분이더라도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은 어떻다? 마스크를 벗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가겠죠. 델타 변이 제가 봤을 땐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물론 델타 변이 때문에 몇 주 동안 시끄럽다 하더라도 주가는 몇 주 말고 그 몇 주 이후에 몇 달까지 예상해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잠잠해질 걸 다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아모레퍼시픽은 반등해서 급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런 종목 놓치지 말고 아래쪽에서 미리 물량을 담아 두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 J였습니다.